중국사의 흐름을 바꾼 장학량. 중국에 재미있는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술과 담배를 멀리한 인표는 64세에 죽었고 담배를 멀리하고 술만 즐긴 주울레는 78세, 술은 멀리하고 담배만 즐긴 모태똥은 83세, 술과 담배를 모두 즐긴 등서평은 93세에 죽었다. 하지만 술과 담배는 물론 15살부터 마약을 하고 여자까지 즐긴 장학량은 103세까지 살았다. 장학량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장개석이 공산당 토벌에만 집중하여 일본군에 저항하지 말라고 명령하자 장학량이 장개석을 구금하여 국민당과 공산당과의 국공합작을 이끌어낸 시안 사건을 일으킨 것을 구국의 결단으로 평가하면서 그를 항일전쟁에 공헌한 애국자로 높게 평가하지만 감금 당했던 장개석은 8년간 공산당 토벌작전에 들인 공로가 불과 2주 만에 무너져버리고 말았다고 말하며 그를 역적 취급하였고 한간으로 평가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귀공자다운 영웅이라는 호평을, 다른 쪽에서는 호부견자라고 악평합니다. 중국 사회에는 전국시대부터 4명의 귀공자가 등장합니다. 사기열전 15편 맹상군, 16편 평원군, 17편 신릉군, 18편 춘신군의 사공자가 등장한 이래 각 시대마다 사공자가 등장하는데 중화민국 시절에도 엄청난 부잣집 아들 4명이 등장합니다.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 7명이 등장했는데 이 중 장장님의 아들 장학량과 장진방의 아들 장백구 2명은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장진방은 대총통 원세계의 외사촌인데 권력욕은 있어도 재물욕은 없었던 원세계가 돈 관리를 장진방에게 맡겼습니다. 원세계는 막대한 자금을 장진방에게 맡기고 신경 쓰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모든 재산은 장백구가 물려받았습니다. 이외에 원세계의 둘째 아들로 어머니가 조선 여인인 원긍문, 3번 국무총리를 지낸 단기서의 아들 단괭광 등이 있습니다. 장학량의 할아버지는 도박에 미쳤고 아버지 장장님은 하루 3끼 식사도 어려운 궁핍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장장님이 19세가 되던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 청군이 조선에서 대패하자 일본군은 요동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청나라는 요동방위를 위해 지역 의용군을 모집하였고 장장님은 쫄병으로 입대하여 소대장으로 승진했지만 전쟁이 끝나자 다시 무직이 되었습니다. 백수가 된 그는 외가가 있는 조가묘로 이주했다가 그곳 지주의 딸과 결혼하였고 둘 사이에서 시안 사건을 일으킨 장학량이 태어났습니다. 고향에서 무의도식하던 장장님은 조폭과 다름없는 마을 자경단에 가입하였고 당시 비적 활동을 함께하던 동료들은 동북군벌의 핵심 멤버들이 되었습니다. 훗날 중화민국 2대 총통이 되는 서세창은 1907년 당시 37세인 장장님을 불러 3,000명을 지휘하는 통령에 임명했습니다. 열심히 만몽 지역에서 몽골 토비들을 토벌하면서 서세창의 인정과 중국의 최고 실권자 원세계와도 연줄이 닿게 되었습니다. 1911년 신해혁명 이후 중국 전역이 이에 호응했지만 장장님이 있는 동북 삼성은 청나라 편이었습니다. 장장님은 혁명파를 신속하게 진압하다가 원세계가 청황제를 끌어내리고 대총통이 되자 공화제를 지지한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원세계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장장님을 신임하고 그의 군대를 육군 27사단으로 개편하고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원세계가 황제가 되려 하자 가장 먼저 군주제에 찬성하였고 중국 전역에서 반원세계 토벌이 깃발이 오른 상황에서도 원세계에 대한 충성을 다했습니다. 원세계는 1916년 4월 장장님에게 자작의 자귀를 하사하고 공식적으로 윤영성 봉천의 책임자인 봉천 독군과 장군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원세계는 곧 죽었지만 장장님은 피 흘리지 않고 책략을 사용하여 길림성, 흑룡광성까지 차례로 장악하면서 2년 만에 동북 삼성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원세계에 이어 대총통이 된 서세창은 과거 부하였던 장장님을 1918년 동북 삼성 순열사로 임명하면서 장장님은 공식 군사권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도박 중독자의 아들로 태어나 하루 3끼를 걱정하던 장장님은 이제 중국 천하를 누리는 군벌이 되었습니다. 그는 천하를 누리면서 동북지역의 지식인 계층과 손을 잡고 낙후된 동북 삼성의 근대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평소
나는 말 위에서 지금의 지위를 얻었지만 말 위에서 동북을 통치할 수는 없다며 인재 양성을 강조하여 동북의 교육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청나라가 조상들이 땅이라며 봉금을 실시하여 옥토가 천리에 펼쳐 있고 땅은 있으나 사람은 없는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던 만주가 장장님에 의하여 1928년 학교 1만여 개, 학생 64만 명이라는 중국에서 인구 대비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1924년에는 동북 최초의 대학인 동북대학을 설립하여 1928년에는 23개 학과에 1868명이 재학하였습니다. 다른 군벌들도 교육과 인재 양성에 노력했지만 장장님만큼 막대한 개인 재산을 교육사업에 투자한 군벌은 유일했습니다. 장장님은 무식한 마적 출신이고 그 시절 부하들이 정권의 일각을 차지했지만 핵심 간부들은 해외 유학파들과 지역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장장님은 한때 직예파와 봉천파의 전쟁인 제2차 직봉전쟁에서 승리하여 북경을 장악하고 상하이와 남경까지 점령하며 승승장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과 협력하는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여 조선 독립군을 체포하면서 현상금을 받으며 독립세력을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1928년 국민당 장개석의 2차 북벌에서 패하면서 다시 근거지인 동북지역으로 후퇴하던 도중 6월 4일 봉천으로 퇴각하다 일본 관동군에 의하여 황고둔에서 열차 폭파 사건으로 폭살되었습니다. 1898년 태어난 장학량은 1928년 아버지가 죽자 동북군벌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과 중국 남경정부 사이를 줄타기하였는데 당시 만주 관동군은 일본 본토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1931년 9월 만주사변을 일으키며 만주 전역을 누렸습니다. 관동군 참모 이타카키 대자 등은 일본 총리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만주사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일본군과의 전면전을 피하려는 장학량은 부하들에게 저항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며 후퇴했지만 마지막 보루였던 열하성까지 함락되자 사직하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장학량은 1933년 유럽으로 출국했다가 다음해 귀국하여 장개석의 명령으로 시안으로 이동하여 공산당 홍군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장개석이 외적과 싸우려면 먼저 내부를 평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홍군 토벌을 독려하려 1936년 12월 12일 시안을 방문하자 장학량은 화청지에 머무는 장개석을 습격 감금하며 2차 국공합작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전멸 위기에 처했던 홍군은 기사회생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장학량은 감금에서 풀려난 장개석에 의하여 57년간 가택연금을 당하였고 1994년 대만의 리딩위 총통에 의하여 연금 해제가 되면서 1995년 동생이 거주하는 하와이에서 살다가 2001년 노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민국 사공자로 불렸던 장학량의 회고에 의하면 젊은 시절 사귀던 여인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지만 부인은 3명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인은 길림성의 한 부유한 실업가의 딸로 11살 때 장학량과 혼인한 우봉지였습니다. 완전한 정략 결혼으로 돈 많은 집안과 권력을 가진 집안의 결합으로 당시 순리성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봉건적인 혼인이었지만 두 사람은 아주 끈끈하게 사랑하는 사이였고 시안 사건으로 장학량이 연금되자 우봉지는 암 치료를 목적으로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주식과 부동산 투기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장학량이 풀려나면 미국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인은 종군 부인으로 불린 곡서옥으로 1922년 제1차 봉직 전쟁 기간 중에 알게 되어 단연간 동거하면서 천진에서 혼례를 치렀습니다. 장학량이 마약 중독으로 발작을 할 때마다 모르핀으로 치료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셋째 부인은 북양정부의 교통부 차관을 지낸 조경화의 네 번째 딸로 1912년 홍콩에서 태어난 조일적입니다. 14살에 이미 북양화보의 표지 모델이 되었으며 환구시보는 전성적으로 미모와 총명을 겸비했다고 표현한 여인이었습니다. 천진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무도회에서 4대 공자의 한 사람이자 청년 원수로 불리던 장학량을 만나 둘 다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딸을 집안에 가두었지만 여섯째 오빠 조연생의 도움으로 동북지역으로 달아났습니다.
본부인 우봉지는 조일적에게 비서 자리를 주고 정식 부인의 자리는 허용하지 않았지만 훗날 그녀의 헌신에 감동하여 이혼해 주었다고 합니다. 조일적은 1929년 장항량의 유일한 아들 장렬임을 낳았습니다. 조일적은 72년간 장항량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1964년 7월 4일 타이베이 한 교회에서 송미령 등 많은 친구들이 증인을 선 가운데 장항량과 54세의 조일적은 혼례를 치렀고 2000년 6월 22일 88세로 하와이에서 사망했습니다. 장개석의 부인인 송미령은 장항량과 가장 많이 서신왕래를 한 여인입니다. 무려 100여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1925년 장항량이 상해에 피신하고 있을 때 송미령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만나면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항상 막말을 내뱉던 장개석과는 다른 분위기 있는 대화를 즐기던 장항량을 장개석은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으나 송미령이 막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장항량은 생전에 인정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뉴욕에 있다고 말했는데 당시 송미령이 뉴욕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 1930년대 장항량이 유럽 여행 시 유부녀인 무솔리니의 딸 에다 무솔리니가 장항량에게 빠져서 따라다녀 무척 골치가 아팠다고 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장항량 자신의 회고대로라면 스쳐간 여인이 적어도 일개 폐가 된다고 하며 풍류소수라고 불렸습니다. 일제가 장장님을 폭사시킨 이유 중에는 여성 편력과 아편 중독이 심한 아들 장항량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후 장항량은 일본 관동군이 만주 공격에 부저항을 명령하여 만주 전 지역을 빼앗겼습니다. 땅은 빼앗겼지만 봉총군 병력을 지켜내어 계속 영향력을 유지하였습니다. 관동군보다는 홍군에 대한 공격을 독려하는 장개석을 감금한 시한 사건으로 제2차 국공합작을 이끌어내면서 공산군을 기사회생시켜 중국사의 물줄기를 바꾼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미스야 협약으로 조선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만보산 사건으로 조선인들을 압박한 사례처럼 우리는 역사를 다양한 시각으로 보되 우리의 관점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